암을 다 완치하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어떤 보험 계약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험 가입하기 10년 전에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치료까지 해가지고 완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더 이상 재발은 없었고요. 그런데 의사분은 일단 추적 검사는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와가지고 CT, 초음파 등을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계속 갔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모두 다 재발 소견은 없다. 다 괜찮다, 정상이다. 간 수치가 조금 오르긴 했었지만 그거는 간암이 아니라 간경화 소견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보험을 하나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10개월 뒤에 한 추적 검사에서 간암에 재발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 소견이 나왔고요. 다시 그 의심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간암 재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재발된 암의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보험 가입일로 한 3년 정도가 조금 지난 뒤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족분들께서 보험사에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나와서 의무기록을 막 검토를 하더니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에 의하면 의사의 진단으로 재검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계약자분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간암 추적 검사로 초음파, CT 등을 검사하였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알리지 않으셨어요. 즉, 고지의무 위반을 하셨네요. 고지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취소라는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보험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소송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험이 계약이 유지가 되다가 스탑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취소, 무효. 언뜻 보면 다 비슷한 말이지만 각기 다른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무효라는 거는 지금 이 사건과는 해당이 없으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요. 해지하고 취소 두 개만 살펴보죠. 해지는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되다가 해지를 한 날, 그날 이후에 이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험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흔히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이 계약자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족들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청구를 했을 거고, 자,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검사한 거를 얘기 안 한 거는 고지의무 위반은 맞다고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런 권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해 두시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취소. 자, 위와 같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도 통보를 할 때 해지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러면 보험사는 왜 취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취소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안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망한 이 사실 자체는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라는 단어를 써서 부지급 통보서를 집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는 아무 때나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약관에서 취소의 조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번 대리진단이나 약물 복용을 통해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가 속이고 검사를 받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 몰래 고혈압 약을 먹고 혈압 검사를 해서 혈압이 없는 것처럼 통과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요. 2번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화이트로 막 수정하고 이런 거. 3번 청약일 이전에 암이나 에이즈 진단을 받고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험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약관 봐라. 암 숨기고 가입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다시 주장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어떠세요? 그럴듯한가요? 자, 이분이요. 암 치료되고 나서 재발 안 하고 완치된 채로 지낸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암 완치된 분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 과거 언제까지 진단받은 거는 고지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받은 거는 고지를 안 해도 되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 10년 전 거는 고지해야 되고
12년 전 거는 고지 안 해도 되나요? 뭐 8년 전, 7년 전은요? 이건 누가 정하죠?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 서류를 보니까 이분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가입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적으라는 거죠. 자, 이 서류 보시고 이 약관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서류에서 암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요.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한 적이 있는가? 이에요. 이분이 그런 적 있었어요? 5년 이내에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돼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없다고 했는데 보험사는 이제 와서 5년 이전의 암도 그만큼 위중한 간암이란 게 있었으면 당신이 알아서 우리한테 고지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지 않았느냐? 암 환자인데 그러므로 암 진단 사실을 숨겼으니까 이것은 사기 계약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취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사기 계약. 참 이게 기분 나쁜 단어죠. 물론 사기 계약을 원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기라는 거는 계약자가 보험금 편취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숨겨서 남을 일부러 속여서 보험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본인들이 계약할 때 종이 내밀면서 여기 해당하는 거 있으면 체크하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여기 해당 안 되어도 10년 전 것도 알아서 알려야 된다? 그게 안 알렸다고 사기 계약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로 스스로 느꼈다고 쳐요. 아, 내가 간암이 재발할 것 같다. 그래서 얼른 보험을 가입해서 암 재발하면은 간암 진단에 대한 뭐 간암 진단금,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이런 거 비싸게 해가지고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암 담보로 가입을 쫙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는 암 담보는 없었어요. 정말 그 기본 보험 있잖아요. 질병 사망 보험금 나오는 그 기본 계약이에요. 자, 그럼 이분이 사망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0년 전에 진단받은 간암을 숨기고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험사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격차가 크구나라고 느낀 사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행히 이 사건을 진행하신 재판부 판사님께서도 이 케이스는 이 계약자가 암을 일부러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보험약관에 정한 취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사는 수익자에게 질병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인의 명복과 가족분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